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배달 알바 처벌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마약 배달을 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문의를 하시거나 저한테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마약 배달 알바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배달 알바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사안에 따라서 마약의 매매, 마약 수수, 그다음에 마약 소지, 마약 관리 등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 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에스터시, 케타민 등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벌 수익이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약 배달 알바 처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배달 알바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아까 앞서 언급 드렸듯이 처벌은 그렇게 되고 이제 대응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마약 배달 알바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마약인 줄 모르고 배달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마약 판매책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그다음에 공범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실제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배달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매체, 마약을 던졌던 일시, 장소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한편 반성문, 탄원서 등 각종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마약 배달 알바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그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할 뿐만 아니라 얻은 수익 또한 거의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 그 다음에 던진 마약의 양이 소량이라는 점, 그 다음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진술도 잘해야지 기소유예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말씀드리는 거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각 사안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좀 잘해야 되고 각 사안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양형 자료도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사안에 맞춰가지고 주장해야 되는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향정 사건, 그다음에 이제 대마, 교육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그다음에 요거 대마, 그다음에 이제 기소유예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대마, 교육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향정, 요거 같은 경우는 매수, 그 다음에 소지, 투약했던 그런 거. 근데 이제 가벼운 벌금형 나왔던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마약 배달 알바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재 보면은 제가 이제 실무하고 있으니까 보면은 이 정부에서 여기 나오는데 정부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정부에서 좀 엄중한 대응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이랑 수사기관에서도 그에 맞춰가지고 좀 엄중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법원 같은 경우는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고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구속 수사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안이 어느 정도 좀 사이즈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초기 진술도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마약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제 마약 배달 같은 경우는 이제 혐의가 여러 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언급한 것, 아까 이제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마약
뭐 매매, 그러니까 공범이 되면 진짜 판매책과 공범이 돼버리면 매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그다음에 뭐 수수, 소지, 관리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그 마약을 배달하면서 이제 조금 빼가지고 이제 투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도 잡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죄명 혐의 자체가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마약 배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마약을 공급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법원 수사기관에서는 구속 수사를 하고 뭐 수사기관은 구속 수사를 하고 법원 같은 경우는 엄중하게 처벌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우선 첫 번째로 대한변협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 변호사님 그리고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보는 변호사님을 우선은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춘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